네, LA 국제공항에서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사태에 아주 강하게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, 또 반면에 오픈을 한 플로리다주, 이 두 개 주 가운데 어디의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났을까요? 또 지난 한 해 U-Haul 트럭을 빌려 이사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향한 주는 어디인지, 또 그리고 가장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는 어디일지 그 순위를 알아보도록 합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LA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달라진 점이 좀 있다고요? 네, LA 국제공항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한층 빠르게 네.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. LA 국제공항 측은 오늘 아침 새로운 코로나19 검사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. 네.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. 원래 LA 국제공항에서는 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제공해 왔었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지난해 12월 말부터 LA 국제공항에 PCR 검사장이 오픈해서 검사를 제공해 왔는데요. 이건 아시겠습니다만 검사 결과를 받는데 빨라야 몇 시간이 걸립니다. 네. 2번 터미널과 탐브래들리 국제터미널 그리고 6번 터미널 건너편에서 이 PCR 검사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. 2번과 탐브래들리 국제터미널에서 검사를 받으면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오고요. 네. 6번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검사장에서 검사 받으면 그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오는데요. 그래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럼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얼마 만에 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? 빠르면 30분에서 오. 길게는 60분 사이입니다. 그럼 떠나는 날 직접 받고 그냥 거기서 확인하고 출국하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, 1시간도 네. 채 안 걸리는 거니까요. 네.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는 6번 터미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받는 건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남가주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LA 국제공항에서도 무료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네. 아닙니다. 공항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돈을 내야 하고요. 네. 새로 제공되는 이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 비용 $80입니다. 그리고 PCR 검사는 $125로 이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. 네.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 텐트를 쳐놓고 프리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는데 이 공항 밖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공항에서 돈 내고 검사 받을 이유가 있어요?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또 공항 밖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긴 하지만요. 어허.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건 어허. 보통 이제 목적지에서 음성 결과를 의무화해서 어허.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공항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결과 받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아니다 싶으면 네. 마음 편하게 공항에서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란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아하. 이 공항에서 받는 건 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? 네, 이 공항에서 하루에 검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신속 항원 검사든 PCR 검사든 모두 다 예약하고 갈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. 네. 이 신속 항원 검사는 하루에 200건 정도, 아하. 그리고 PCR 검사는 1000건 이렇게 정해져 아하. 있습니다. 네. 예약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요. 검사장 운영 시간도 함께 말씀드리면 6번 터미널 건너편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, 그리고 2번과 탐브래들리 터미널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. 네. 그런데 한국 가는 분들은 검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? 네, 한국에서도 지금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을 상대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지난 8일부터 그렇게 한국에 들어가는 미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. 근데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PCR 검사 확인서입니다. 신속 항원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네. PCR 검사 확인서만 해당되니까요. 오늘부터 새롭게 LA 국제공항에서 제공하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선 안 되는 그건 안 겁니다. 되네요. 네, 그래서 네. 그거 혼돈하지 말아야 하겠고요. 네. 그리고 이 한국의 음성 확인서는
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,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. 네, 네. 자, 다음 소식입니다. 이 팍스 뉴스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하는 캘리포니아주와 좀 느슨하게 폐쇄하고 대체로 오픈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이 현 상황을 좀 비교해 본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라면서요. 네, 캘리포니아주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지금 엄격하죠. 폐쇄 조치 시행하고 네네. 있죠. 특히 LA는 더더욱 심하고요. 식당과 바를 찾아서 그곳에서 밥 먹거나 뭐 술 마시거나 이런 걸 한지는 정말 오래됐는데요. 반면 플로리다주는 캘리포니아주와는 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. 네. 팬데믹 초반에는 캘리포니아주처럼 셧다운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난해 6월부터 음식점과 바를 오픈했고요. 몇 달 뒤에는 주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경제 규제를 해제시켰고요. 네. 또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금지시켰습니다.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먼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네.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요. 플로리다주가 좀 더 많습니다.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선 인구 10만 명당 11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네, 네.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81명입니다. 그래서 110명 대 81명. 약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사망자 비율이 높은 건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평가입니다. 네. 그 플로리다주가 대표적인 은퇴촌이잖아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만큼 노년층 인구가 그렇죠. 많고 네. 그래서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게 인구 대비 높은 사망자 수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그 최근 들어서는 어떻습니까? 캘리포니아 상황이 좀 더 나쁘지 않아요? 지금 뭐 네. 여기가 최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. 정확합니다. 어. 지난 7일간 평균치를 내보면요. 캘리포니아주가 더 안 좋습니다. 네. 지난 7일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 10만 명당 1.4명이 숨지는 셈인데요. 어허. 플로리다는 0.8명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기준 양성 판정받은 신규 감염자 수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더 많았는데요. 인구 10만 명당 캘리포니아주는 105명, 플로리다는 64명. 차이가 꽤 컸습니다. 크네요.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플로리다주보다 더 높았습니다. 네.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56명인데 반해서 플로리다는 36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셧다운을 오랜 기간 꽁꽁 지속하는 캘리포니아주가 느슨하게 셧다운하면서 거의 오픈하다시피 한 플로리다주보다 상황이 더 나쁜 이유,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.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렇게 셧다운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한층 커질 수 있는 이번 조사 결과였습니다. 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걸 좀 보고 각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. 네, 이번에 팍스뉴스에서 안 그래도 게빈 뉴섬 주지사 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네. 오늘 아침에 LA 타임스에서는 이런 소식도 나왔더라고요.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뭔가 발표를 한번 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게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문점이 더 많이 생긴다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네. 실제로 발표 브리핑 하는 걸 보면 이게 요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네. 길게 늘어뜨리면서 오히려 좀 궁금증을 더 자아내게 하는 그런 발표가 많습니다. 글쎄요, 봐요. 그래서 오늘 LA 타임스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혼자서 많이 웃었는데 정말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런 소식을 좀 듣고 좀 뭔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팬데믹 기간에 이주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향한 주는 어디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조사는 유홀에서 나왔다면서요. 네,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홀 트럭이 지난 한 해 큰 인기였죠. 네네. 한때는 빌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참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는데요. 네.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유홀 트럭 빌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미국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미국인들이 유홀을 빌려 가장 많이 향한 주는 어디일까? 유홀 측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네시와 텍사스, 그리고 플로리다, 오하이오주 등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. 탑 10 순위를 보면요. 10위는 조지아, 9위 노스캐롤라이나, 8위 네바다, 7위 미주리, 6위 콜로라도,
5위 애리조나, 4위 오하이오, 3위 플로리다, 2위 텍사스, 그리고 1위는 테네시주였습니다. 텍사스주는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런 곳인데 테네시라는 데는 좀 의외네요. 네, 유홀은 테네시주가 처음으로 이번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원데이 유홀 트래픽으로 봤을 때 테네시주에 도착한 건 전체 50.6%를 차지했다고 해요. 네.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2%가 늘어난 거고요. 어허. 반면 테네시주에서 출발해서 떠난 건 어허. 2019년에 비해 작년 9%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. 네, 네. 플로리다주는 2019년 1위를 차지했었는데 두 계단 밀려났고요. 텍사스는 2015년부터 2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꼴찌였습니다. 일리노이와 뉴저지주에 이어서 꼴찌였는데요. 유호를 끌고 가장 적게 도착하는 목적지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6월 빌리그가 힘들게 된 거죠. 맞습니다. 여기서 다 떠나서 다른 데 주에 가 있으니까 그 6월을 몰고 다시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아마 직업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 테네시 쪽 간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? 네, 6월의 내시빌 지점의 제프 포터 회장은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한 해 테네시주로 이주해 왔는데 네. 그건 테네시주의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컴 텍스, 소득세가 없고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일자리는 또 많고 친비즈니스적이라고 포터 회장은 설명했습니다. 멤피스가 테네시주죠? 맞습니다. 네, 그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멤피스 테네시. 그다음 전국에서 worst traffic, 최악의 교통 상황을 보이는 도시 순위도 나왔는데 어디입니까? 바로 LA입니다. 그렇겠죠. 이건 뭐 별로 놀랍지 네. 않은 결과인데요. 이건 소비자 기술 회사 탐탐이란 곳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. 작년 LA 지역 교통 체증 수준은 27%였습니다. 네, 네. 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가는데 보통 27%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인데요. 네. 다른 도시들은 27% 이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네. 남가주에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19%로 전국 5위 자리했고요. 네.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했는데요. 샌프란시스코 21%로 역시 5위, 산호세 19%로 또 5위, 세크라멘토 18% 9위였고 샌디에고가 17% 12위, 벤투라 카운티 14% 27위였습니다. 네. 그래도 이게 요즘 팬데믹 기간이어서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그렇겠죠. 게요. LA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%였습니다. 거의 절반 정도, 절반 비슷하게 내려간 네. 거고 전 세계로 따지면 LA는 83위를 기록했습니다. 하긴 뭐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 트래픽 저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프리웨이가 통통 비었어요 아직도. 그래서 항상 초록색으로 많이 항상 나오는 초록색이에요. 편이죠. 네,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저 트래픽이 뭐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좀 다행인데 네. 정말 뭐 트래픽 그러면 LA죠. 네, 오렌지 카운티나 벨리 쪽에서 오는 분들은 정말 네. 출퇴근 힘들다고 맞습니다. 많이 말하죠. 네,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